안녕하세요. 돈 세는 고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차입니다. 오늘은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의 예금과 적금 상품의 만기를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1년 만기로 가입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또는 3년 만기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기를 길게 설정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1년 만기 적금이나 예금보다 2년이나 3년 만기 상품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만기에 따른 금리 차이를 보기 위해서 KB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중에 스타예금이라는 그 상품을 들어갔는데요. 1년 만기 상품은 연 1.85%에서 연 2.35%, 2년 만기 상품은 2.05에서 2.55%, 3년 만기 상품은 2.35에서 2.85%로 1년 만기보단 2년이, 2년 만기보단 3년 만기 상품이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 1년 만기 상품을 보면 1.85에서 2.35%까지 0.5%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은행이 예금자들이 급여이체나 어떤 은행에 이익이 되는 기여를 했을 때 우대금리로 최대 0.5%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자를 더 높게 준다고 해서 만기를 길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만기를 결정할 때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만기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만기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적금이나 예금했을 때 이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년 후에 아파트 잔금을 내기 위해서 예금에 가입하는데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2년짜리나 3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1년 후에 저는 그 상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처음에 약정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만기 예금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 적금이나 예금의 만기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면 가능하면 만기를 짧게 설정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만기를 지금보다 길게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왜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냐면요. 결국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럴 때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같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아마 미국에다 맡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기간을 볼 때 보통은 미국의 금리보다 저희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2015년 말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미국이 경제 호황인 반면에 뚜렷하게 경제가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15년, 16년, 17년 계속 금리를 올려왔고요. 저희도 몇 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1.5%에서 계속 동결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차이가 한 1% 정도로 벌어지는 시점이 왔어요.
그 시점이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포인트로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돈만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같다면 이왕이면 미국에 돈을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0.75%까지는 다른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그 0.75%의 갭을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반면에 그 금리가 더 올라가서 1%, 0.25%가 더 올라가면 아마 외국 자본이 유출될 거다. 이런 위험 경고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1.75%가 됐고요. 그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가 좋고요. 2019년도에도 최소한 2차례, 그 다음에 2020년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라는 경기가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외국 자본의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따라서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당분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냈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금리가 정체 또는 하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기를 조금 길게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왜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를 적금과 예금의 만기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요. 일단 예금과 적금의 만기는 무작정 금리를 높이 준다고 해서 길게 설정할 게 아니라 먼저 이 돈을 언제 찾았을지에 따라서 예금의 만기를 설정하고요. 둘째는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면 만기를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 금리를 지금보다 가능하면 길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하냐?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냐? 이럴 때 미국의 기준금리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관심 가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먼저 미국 기준금리는 예민하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설사 바쁘셔서 평소에 못 하시더라도 내가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를 정할 때는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좋은 내용을 검색해서 지금은 만기를 길게 잡는 게 유리하겠다, 아니면 짧게 잡는 게 유리하겠다 판단하신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앞서 이 돈을 언제 쓸 거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방송 유용하셨나요? 오늘 방송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방송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방송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